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외환위기를 구조조정하면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주도해왔습니다. 정부가 중견,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수익에 따라 투자할 1조 원 규모 펀드를 만들고 자산관리공사가 지원을 맡아 기업들의 회생을 돕는 겁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중심 상시 구조조정의 첫 단추로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혁신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선제적 구조조정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한국성장금융이 5천억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다시 5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펀드를 확충합니다. 이 펀드가 투입될 주된 구조조정 대상은 중견, 중소기업인데 투자 대상 선정의 제일 기준은 수익성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어준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핵심은 27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의 지원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모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투자자에게는 회생을 통해 수익을 올릴 만한 구조조정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투자자를 물색해줍니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중개자 역할인 셈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경영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자본시장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또 곳곳에 흩어진 회생 절차 기업 채권을 사들이는 사업과 기업 부동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도 운영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만기가 됐지만 찾아가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남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 7조 4천억 원을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조회해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 중 중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 보험금이 5조 원, 만기 보험금이 1조 3천억 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관광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공휴일 확대도 추진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사상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 때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보복과 한반도 안보 불안이 겹치면서 해외 여행객이 줄다 보니 올해 관광 수지는 사상 최대인 12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번째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관광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께 내보여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관광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입국부터 교통, 숙박, 음식 등 전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가운데 일부를 국내 관광으로 돌린다면 국내 관광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국내의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행 있는 삶을 위해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일 때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또 대중교통으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추가 혜택을 더한 관광교통 패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소득 13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8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게 설정한 기준액으로 월 기준 지급액은 20만 원입니다. 용인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타워 크레인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안전관리가 최우선인데요. 정부가 타워 크레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타워 크레인 사고. 올해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졌습니다. 노후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과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시간을 현행보다 4배 더 긴 14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에도 5년마다 3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크레인을 빌린 원청건설사는 충돌 방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영상으로 작업을 다 기록해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신호수를 두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와 신호수 간 의사소통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등 현장에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크레인 등록과 위탁검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현행 최고 이자율의 80배가 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 운영에 온 가족을 동원하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은 물론이고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김소강 기자입니다. 건물 뒤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배낭 서너 개가 보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가 압수수색을 피해 창문 밖으로 던진 것들로 본인 것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더니 마침내 시인합니다. 사실은 제 거예요. 선생님 거요? 왜 선생님 거 맞는데 왜 선생님 거 아니시라 그랬지?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0여 명에게 70억 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꾸린 일당은 강남 지역과 경기 성남 일대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을 노렸습니다. 최고 연 2,342%에 이르는 이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유사정과로 대부업 등록증을 받을 수 없어 조카들 명의를 빌렸고 아내는 자금 관리와 채권 회수를 맡았습니다. 특사경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반드시 대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대부 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 키워드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 원까지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그니티브 컨설팅 그룹의 1회 실시한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포털 상단 노출을 위해서 하루 5만 원에서 최고 수십만 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배달 대행 수수료 등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했고 배달앱 민족은 상단 광고 노출을 위해 상권이 밀집된 경우 월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자업체와 통신사, 포털 등 업역이 다른 업체들이 인공지능 스마트홈의 시장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이미 제품들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두를 잡기 위해 후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대전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로바, 우리 집 AI에서 이제 시작해볼까? 네, 뉴플러스와 네이버 클로바가 함께 만든 우리 집 AI를 시작할게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LGU 플러스의 인터넷 TV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스피커에 탑재했습니다. 네이버라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어서 차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네이버의 데이터와 연동해 검색 결과를 알려주고 영어 등 3개 국어 번역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과 연동돼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주문해서 결제까지 말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마켓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시나리오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인 SK텔레콤은 내비게이션과 금융 등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전략으로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T는 최근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LTE 통신 기능까지 갖춘 인공지능 스피커를 내놓고 타사와의 차별화한 기능을 통해 올해 안에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성과 LG 등 가전회사들도 특화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4대 이사장에 김동만 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의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0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김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한국노총 제25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을 거쳤습니다. 김 이사장은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이런 문구 보신 적 있나요? 나만 없어 고양이,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반려동물 500만 시대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느끼는 소외감을 투정처럼 표현한 건데요. 나만 없어 고양이가 크게 유행하면서 또 다른 파생 유행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나만 없어 롱패딩입니다. 최근 롱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롱패딩을 입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행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유행, 나만 없어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양이도 없고 롱패딩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SNS에 수시로 사진을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조금 소외감 같은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고등학교 급식실 풍경인데요. 이 뒷모습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롱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풍경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정말 나만 없어 롱패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합니다. 네, 정말 사진을 보니까 그렇네요. 특히 얼마 전 평창 롱패딩 대란도 있었잖아요. 물량이 부족해서 밤을 새서 구입하는 진풍경도 있었는데요. 실제 판매량도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이 평창 올림픽 기념으로 제작된 롱패딩은 총 3만 장이 판매가 되면서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 짝퉁까지 등장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10대와 20대 회원 3,8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45.3%가 이미 롱패딩을 구입했고 또 23.1%는 조만간 구입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반수가 훌쩍 넘는 67%가 이미 롱패딩을 샀거나 구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10대와 20대가 유행에 민감하고 또래 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유행해서 국민 교복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일명 노땡이라 불리던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유행을 했었죠.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이 패딩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고가의 제품을 과시하는 경쟁까지 생겨나서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유행 쏠림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지나친 따라하기나 무게성에 더 가깝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나의 개성보다는 남들의 기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물론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도 이 롱패딩 열풍에 한몫을 했겠지만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가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너도 나도 심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만 없어 신드롬은 취업 준비생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준생에 맞게 나만 안의 공시 준비 이렇게 바꾸니까 어떤가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6년에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약 29만 명으로 취업 준비생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희망 직업을 살펴보면요, 이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과 교사였고요, 2위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또 3위는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러고 보니 공무원 선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희망 직업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데요. 그리고 이 직업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에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지나친 공무원 선호 현상이 취준생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한번 퇴사를 하면 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공무원과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한 해에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손실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공무원만 꿈꾸면서 남들과는 다른 일,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마윈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는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만 안의 공시준비라는 말도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른 분야에 나만 없어, 나만 안의 신드롬 또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직장인들인데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만 없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7배 넘게 폭등을 하면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요, 올해 초 약 3천억 원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지난달에는 56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광풍은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생과 주부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섣불리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금의 과열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곧 강력한 제재 장치를 내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때이른 롱패딩의 유행으로 패션업계와 유통업계는 모처럼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행도 지나치면 해가 되겠죠. 너도 나도 똑같아지는 유행 대신 내 개성을 살리는 것 자체가 유행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